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희진입니다. 우리 모두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것 중에서 최초인 것 아시는 게 있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밥 먹고 나서 좀 노근할 때 있죠? 네. 요때 믹스커피 아세요? 믹스커피 한 봉 딱 해가지고 먹으면 잠이 싹 달아나거든요. 맞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PC방도 우리가 원조예요. 아, 그래요? 90년대 그렇군요. 초반에 원래는 이제 저 카페에다가 이제 컴퓨터 몇 대 놓고 시작한 게 네. 전국적으로 이제 PC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동엽도 좀 최초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요? 이 개미를 먹는 개그를 처음 했어요. 원래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너 곤충을 먹는 개그를 하니? 그런 개그를 처음 시도한 사람이에요.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금속 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세계 금속 활자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가실 분입니다. 유호식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전문위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는 직지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이 2001년 9월 4일에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등재증입니다. 직지와 세 남자, 이 기증하신 분이 앙리 베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거를 지금 돈으로 한 60만 원이나 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매에서 샀죠.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고 나면 파리 중앙도서관에다 기증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청주 고인쇄 박물관은 명예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지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이 없습니다. 네, 직지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더 오래된 금속 활자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기록도 갱신이 될 뿐더러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호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유식 이사님, 예, 아까 저 미진 아나운서가 우리 저 위원님 소개할 때 그 금속활자의 역사를 이제 새로 써내려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속활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뭐 금속활자를 뭐 도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금속 활자는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예, 그걸로 인쇄를 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건 1377년에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계 최고로 알려는 져 있는데 그게 진짜로 최고일까? 그거보다 더 빨리 된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된 게 있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이 구텐베르크를 이제 박살낼 수 있는 또 자료들을 또 만들어내겠네요. 구텐베르크는 이미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고 있죠. 왜냐하면 직지가 1377년에 인쇄가 됐고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가 1455년이니까 78년 정도 저희가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는데 그 직지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 프랑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근데 제가 위원님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 대표이시던데요. 소위 전자공학 전공자이신데 어떻게 이 이공계 연구를 하시던 분이 이 직지와 금속 활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새로운 정보를 이제 익히게 되잖아요. 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책을 읽거나 뭐 이 감각을 통해서 읽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다
순간적으로 느낌을 갖고서 판단을 하거든요. 아, 이게 옳다, 그르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객관화해서 내가 생각한 걸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직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인쇄돼 있던 것들이 좀 조사를 해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앞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속 활자가 이제 개발이 된 게 뭐 12세기, 13세기 정도 됐으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800년, 900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금속 활자는 최첨단이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반도체 지금 최첨단이죠. 저는 최첨단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금속 활자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일을 했거든요. 근데 금속 활자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이 됐고, 그리고 왜 금속 활자를 만들려고 했을까? 만들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리고 그걸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게 뭐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그래서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위원님 덕분에 우리의 최첨단 활자 기술, 네, 그 인쇄 기술을 해외에 널리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래도 혼자 싸우시느라 엄청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대신 이제 저희 세 명이서 늘 후원하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힘든 건 있는데 힘들기만 하면 사실 계속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하면서 새로운 거 자기가 생각했던 거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게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그 기쁨도 소소한 기쁨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뭐 힘들기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위원님 덕분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는 그럼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주 고인쇄박물관에는 직지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했는데 사실은 그런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도발적인 강연 제목이라서 저도 마음이 사실은 아픈데 한편으로는 그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직지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그거보다 더 오래된 금속 활자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기록도 갱신이 될 뿐더러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계속하면서 해왔던 건 서양식의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의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서양식은 전부 다 분해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재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청주 고인쇄박물관에는 직지가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처럼 생각하기. 저는 청주 고등학교에 인쇄 박물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 청주고 청주고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인쇄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세계적으로도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념해가지고 청주의 고인쇄 박물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직지 심체 요절이 1370주년이 돼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선정이 돼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념해서 했는데 사실 역사상으로 볼 적에는 직지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이미 금속 활자로 책이 인쇄됐다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1234년에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것이 28부를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네. 책이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책을 발견해야죠. 예, 그래서 책을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좀 숨은 그림 찾기를 잘 못해서 아직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권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꼭 과학자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서 다른 사람도 자기의 생각하고 동조해가지고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으려면은 과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결과를 제시해야지 이게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네. 청주 고인쇄박물관에는 직지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왼쪽이 2001년 9월 4일에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등재증입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청주 고인쇄박물관이고 거기에 이제 국화로다가 해서 직지 크게 써놨는데 네. 이건 뭐 가을에 찍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청주 고인쇄박물관은 명예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지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물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저 증서는 청주 고인쇄박물관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서지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걸 직지박물관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빠른 게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고인쇄박물관으로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좀 뜻을 받들어가지고 더 빠른 걸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지에 보면은 이렇게 직지라고 되어 있는데 프랑스 말로 써 있거든요. 거기에. 네.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얘기는 제가 프랑스 말을 잘 모르지만 번역을 해보면 주저된 글자로 인쇄된 책으로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 책이라고 되어 있고 인쇄된 연대는 1377년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직지 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야, 저 한글에 프랑스 말이 써 있으니까 좀 낯서네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좀 직지 투 구텐베르그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같이 국제 공동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지가 1377년에 인쇄가 됐다고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1455년에 인쇄된 구텐베르그의 42행성서를 세계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역사 왜곡일 수 있잖아요. 네. 역사 왜곡인데 근데 아마 직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구텐베르그 바이블은 아마 전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서로 자기네들 주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직지가 왼쪽에 있고 구텐베르그 바이블이 오른쪽에 있는데 직지하고 구텐베르그 바이블하고 사이에 78년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인쇄했던 그 기술이 혹시 유럽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양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해가지고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최초로 인쇄된 책은 구텐베르그의 42행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하지만 동아시아 출신이라면 직지를 떠올릴 그렇죠. 것입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활자는 언제 어떻게 처음 등장했을까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내세워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좀 시비를 좀 걸었습니다. 네. 왜냐면 왜 직지에서부터 구텐베르그까지만 정해놨냐? 우리는 더 오래된 것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직지 말고 그 더 앞에도 좀 파보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여기하고 좀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작년 4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0년 만에 실물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여달라고 그래도 안 보여주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전시가 됐어요. 근데 우리 뉴스에서도 굉장히 크게 다뤘거든요. 50년 만에 전시됐다고요.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보면 그 전시회 이름이 구텐베르그스 유럽이에요. 그러면 인쇄하다 구텐베르그의 유럽입니다. 그 전시회가 직지가 주인이 아니고요. 네. 그 직지는 거의 지나가는 행인, 조연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거를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직지를 굉장히 앞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상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야, 근데 책이 보관은 잘 돼 있었나 봐요. 안 보여줬으니까 네? 넣어놓고 안 보여주니까 보존이 잘 내비뒀으니까. 네. 근데 왜 내비뒀을까요? 뭐 자기네 게 아니라서 그랬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내놓는 순간 구텐베르크가 더 낮아지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행동을 하고 그렇겠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걸 심리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라고 하는 게 부제목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과학자이긴 한데요. 제가 과학자라는 걸 너무 내세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자는 어떻게 도대체 하는 걸까 하는 걸 좀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든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의문을 가진 거에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하면서도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런 거 같은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얻은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험도 해봐야 되고, 실험한 결과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혼자만 알아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공유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그게 되면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직지와 세 남자. 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예, 직지가 어떻게 수입이 됐냐면, 그 프랑스에서 1890년대에 대한제국의 공사로다가 부임을 했던 분이 있어요. 여기 빅토르 콜린드 플랑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수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본인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때 통역으로 와 있던 이제 모리스 쿠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서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시켰죠. 그래서 수집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랑스로 가져가고 190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이 책이 전시도 됐어요. 그 전시를 하면서 이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책이 수장고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발견됐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기증하신 분이 앙리 베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그거를 180프랑이니까 지금 돈으로 한 60만 원이나 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경매에서 샀죠. 사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건 많이 기부를 했는데 이건 기증을 안 하고 있다가 유언장에다가 내가 죽고 나면 파리 중앙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증이 된 거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약탈 문화재인 경우에는 우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가지고 간 거거든요. 이게 사가지고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글쎄요. 근데 아마 헌책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냥 팔았겠죠. 근데 팔았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뭐 우리가 항상 가까이 있는 거는 별로 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누가 돈 준다고 그러니까 팔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프랑스 사람은 이걸 알아봤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봤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증자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7년이 지난 1950년에 그 손자가 프랑스 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합니다. 기증한 거는 1950년인데 여기 기록이 된 건 1952년으로 이제 기록이 오래됐네요. 네. 그래서 이게 9천을 떠돌다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처럼 행동하기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한 가지씩 해보면 말로 하는 건 간단한데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를 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해보면 질문하기. 이제 직지가 가장 먼저 금속 활자로 인쇄되었을까 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제가 만약에 금속 활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자기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경우도 있겠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지라고 하는 책을 인쇄하기 전에 많이 다른 거 해봤을 거잖아요. 그럼 직지가 제일 먼저 인쇄된 거일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것보다 앞에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좀 해보면 할 것 같고, 그리고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한국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을까? 왜냐면 한국에 없으니까 지금 직지가. 한국에 있으면 뭐 굳이 제가 이걸 할 필요도 없었는데 한국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계속 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수집학인데 문헌 조사를 해보는데 이제 거기 보면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상정 고급 예문을 강화도에서 금속 활자로 28부를 인쇄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1234년에. 그리고 그러면 직지가 1377년인데 그것보다 더 빠르고 그 세계 최초의 기록인 상정 고급 예문보다 그 중간 정도 되는데 이게 금속 활자본이라고 얘기됐던 것들은 없을까 해서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기사 한 번 나오고 다 끝입니다. 그게 끝인 이유가 있겠죠. 이제 아까 처음에도 물어보셨잖아요. 이거 왜 하냐고. 근데 힘든 과정이지만
호기심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다 보면 그 쏠쏠한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누군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럼 말지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났겠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요. 제가 그 책을 몇 권을 가져갔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프랑스로. 예. 프랑스로 거의 한 1000권 정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책이 몇 권 있을까요? 고서가. 엄청나게 많았겠죠. 더 많겠죠. 네. 그리고 옛날에 벽에다가 벽지 붙일 적에도 거기다가 맞아. 해놓고 다 했잖아요. 찢어서 붙이고. 그리고 그걸로 또 무슨 또 박스 같은 것도 만들고 용기도 만들고 막 했었다고. 그것도 찢어가지고 뭐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책이 많았을까? 프랑스로 가져간 책이 많았을까? 우리나라가 훨씬 많았을 거잖아요. 그럼 프랑스로 가져간 책 중에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확률은 몇 %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우리나라에 있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한국에 남아 있을 확률은? 이라고 하는 그 의문을 이제 갖게 됐죠.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의문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목판하고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걸 제가 알아야지 뭘 구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실험도 많이 했고, 그리고 금속 활자나 목판으로 했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재료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특성, 금속, 먹, 종이 이런 거의 특성과 인쇄됐을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논문으로 많이 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관찰하고 기록하기인데, 실험 결과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현상과 제가 생각했던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도출해야 되고, 결론을 도출하면 결과를 공유해야 되겠죠. 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딴 사람 모르면 뭐 혼자 만족하면 되지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내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데, 다른 사람이 동의를 안 해주면 혼자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내게 되면 심사를 많이 받게 되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보완을 해서 또 논문을 내고 이렇게 돼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재료의 특성 파악하기인데, 문방사후라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글을 쓰는데 필요한 4가지 벗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글월 문자에다가 방방자에다가 넉사자에다가 벗우자 써 있는데, 지필묵연이라고 그럽니다. 현이죠. 지필묵현인데, 종이와 붓, 먹, 그리고 벼루, 그죠? 근데 붓은 자기가 이제 필사를 할 때 글로다 쓸 때 그런 거고, 인쇄를 하거나 할 적에는 뭐 목판 인쇄를 할 때는 목판이 필요한 거고, 금속 활자 같은 건 활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4가지가 다 있죠. 지필묵연이 있는데,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이 도장 같은 게 있죠. 네. 저게 활자 아닌가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도장은? 오, 맞죠. 그죠. 그냥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장에는 자기 이름 석자에다가 뭐 인자까지 넣으면 한 4자 정도 돼 있는데, 그 4개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활자지만, 글자 하나하나씩 도장으로 해서 같이 해놓으면 그게 활자잖아요. 근데 그걸 나무로 하면 목활자고, 금속으로 하면 금속활자고, 금속활자. 근데 그냥 한 판에다가 새기면 목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요 위에 보면 목판이 있고, 요 밑에 이제 금속 활자가 되어 있는데, 금속 활자의 장점은 조판이 가능하다는 거죠. 필요한 활자를 골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것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고서 해갖고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서 남명 증도가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6가지 판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프랑스에서 1000권 정도 가져갔는데 똑같은 책을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서 했는데, 이거는 무려 같은 책만 6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6권이 있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6권이 제 앞에 딱 나온 건 아닐까요? 제가 무슨 책방에 가갖고 보니까 6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한 권이 있고, 또 비슷한 게 여기도 있네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됐는데, 이걸 몇십 년에 걸쳐서 됐던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딱 보면 이거 똑같은 책이네 그러고 관심 없겠죠.
근데 저는 이게 금속 활자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하나를 유심히 쳐다본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4개가 굉장히 유사하게 돼 있는데 2개가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인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삼성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2개 모두 고려 시대에 인쇄된 목판으로 인쇄된 목판 인쇄물로다가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본은 목판으로 인쇄됐지만 공인본은 금속 활자로 인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실험했던 결과로 해서 그리고 이제 B에 이제 반야사본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반야사라고 하는 절에서 가지고 있던 건데요. 이제 한 장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2번째 장부터밖에 없고요. 그리고 3번째는 대구본 이제 개인 소장을 하고 계신 건데 이것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서지학계에서는 전부가 다 목판으로 인쇄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면 공인본은 1970년대에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조사를 했던 거고요. 반야사본, 대구본은 2010년대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가 보류가 됐거나 탈락이 된 경우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 나왔던 삼성본 이거는 1984년에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이건 고려시대 목판본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요거 말고 여기에 또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아까 4개하고는 조금 글자체도 다릅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고요. 그래서 확연히 다르게 보이는 2가지 판본인데 2020년대에 종로도서관에서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최근에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1920년대에 종로도서관에 소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중앙도서관본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일산 김두종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님을 하시고 숙명여대 총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서지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책인데 이분은 이게 이제 목판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1959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손보기 교수님이라고 이 또 고고학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 계신데 그분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버클리 분교, UC 버클리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1959년에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영어로 쓰셨는데 거기에도 중앙도서관본, 다른 이름으로는 일산문고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이 목판으로 인쇄됐다. 그래서 1239년에 금속활자로 인쇄됐다고 하는 기록은 있지만 사실은 그런 책은 전하지 않고 목판으로 인쇄된 것만 있다라고 이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금속활자본은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상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이게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요. 행성 얘기하면 태양계 행성이면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까지 해야지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근데 명자가 이제 지금 그걸 하면 오답이에요. 그래서 시험 볼 적에 명왕성도 행성으로 하면은 이제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천왕성까지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2006년 8월에 국제회의에서 손 들어가지고 명왕성 퇴출시킬까 말까 해가지고 손 들어가고 퇴출시킵시다 해갖고 사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있던 상식이라고 하는 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지금은 틀린데 내일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상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식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전 주기가 약 248년이에요. 자전 주기는 6일 9시간 43분이고요. 근데 여기 공전 주기가 248년인데 여기 발견 76년 만에 태양계에서 퇴출됐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명왕성이 언제 자기 행성 시켜달라고 그랬나요? 아니요. 안 했죠. 한 바퀴도 돌기 전에 실격시킨 그러네요. 거죠. 그 명왕성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뭐 아무 생각 없겠지만 뭐 그래도 제가 명왕성이라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보면 여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돼 있을 때 설자에 위에 티귿이 어떻게 써 있나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발견 76년 태양계에서 퇴출된 할 때 퇴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붙어 있죠.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저 태자 붙여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차이점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읽고 신경 안 쓰면 읽었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본이 있더라도 그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를 좀 해야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상식. 이게 이제 종교에 관련된 건데요. 예. 이제 뭐 인도가 있고 거기 파키스탄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있고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종교가 많이 다르잖아요. 예. 인도는 주로 힌두교고 힌두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인데 그럼 제가 만약에 당나귀나 소나 돼지였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어디에 태어나면 가장 행복할까요? 어디가 천국일까요? 각자 다르겠지만 자기 안 먹는 대로. 예, 자기 우상해 주는 대로 가야지. 저는 인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동물의 왕국에서의 상식은 뭐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뭘까?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강요된 편견이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1377년에 직지가 제일 먼저 됐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텐베르그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양에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사실과 상식은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의 시작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보면 요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무신 정권의 최고 실력자인 최이라고 하는 분이 진양공 최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예요. 이 책을 하면서 이거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데 같은 문장을 보고 서지학자들이 해석이 다릅니다. 아니 그거는 이거 목판이니까 그거를 목판으로 금속 활자로 인쇄된 거를 가지고 목판에다 붙여가지고 목판을 파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목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글을 보고서 왜 다르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거 글자는 74자밖에 안 돼요. 최이가 쓴 거는 작은 글자로. 74자밖에 안 되는데 그 당대의 최고의 서지학자라고 불렸던 천예봉 교수님이나 고고학 쪽에서 손보기 교수님도 요 불과 74자밖에 안 되는 데서 왜 이렇게 빨간 걸로 제가 빨간 거 칠해놨거든요. 네. 왜 저렇게 많이 틀렸을까? 글자 잘못됐어요. 그 논문 쓰는데. 왜 잘못됐을까? 요 밑에 써놓은 게 제가 올바른 해독이라고 쓴 거예요. 네. 글자 몇 자 되지도 않는데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저보다 한문도 더 많이 하셨고 더 해박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그거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던 것보다도 원고에는 잘 쓰셨을 수도 있는데 1988년도 뭐 70 몇 년도 정도 되면 컴퓨터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게 금속 활자로 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조판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골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고민을 해가지고 해야지 어떤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해보면 아까 중앙도서관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손보기 교수님이 목판 인쇄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거기 보면 천 남명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하늘천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문을 조금 알거나 그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천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 부자를 썼을 거예요. 대저, 대개 이런 뜻으로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천자로 다 써여 있으니까 천자로 다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판각을 한 사람은 내용을 알고 판각을 했을까요? 그냥 몰랐겠죠. 그냥 판각하는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천자로 해놓았는데 그 잘못 판각을 한 거죠. 잘못 판각한 거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여러 가지를 많이 냈는데 그렇게 연구해 왔던 내용들을 쭉 이제 논문으로 다 했는데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논문을 내려고 시도를 했어요. 했는데 매번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9번 받았습니다. 아니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게 왜 그러죠? 저희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왜 안 될까요? 몰상식하다고. 왜냐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목판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상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상식의 기준으로 보면 몰상식한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그게 안 돼서 그러면 이거를 해외에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들은 보고서 뭐 상식을 뛰어넘은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판단을 받아봤죠. 그랬더니 전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도 좀 몇 개가 통과가 됐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사한 4가지 판본은 모두 동일한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의 그 상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X자 해놨죠.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야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관심이 없으면 목판본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굳이 일일이 쳐다보겠어요? 안 보죠. 좀 아닐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본 거죠. 같은 자리를 해갖고 보면 여기 가죽 피자가 있는데 가죽 피자가 점점 커지죠. 모양이 좀 다르네요. 모양도 다르고. 그러면 이게 같은 목판으로 찍었으면은 이렇게 될까요? 안 되겠죠. 도장을 찍으면 똑같은 도장으로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본 거를 믿을 것인가, 상식을 믿을 것인가 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본 걸 믿고 말겠다. 근데 내가 본 걸 믿는데 한국에서는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내가 본 거를 보여주고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해서 됐던 게 이제 해외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언덕 안자가 있습니다. 언덕 안자가 4개가 있는데 이 보면 이 회계 길이가 다르죠. 왼쪽 2개하고 오른쪽 2개가. 그러네요. 그럼 차이가 많이 이걸 어떻게 같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르죠.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어야 보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또 보면은 이 책 안에 이 손가락 지자가 6번이 나옵니다. 전부. 근데 공교롭게도 한 페이지에 4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제가 골라봤어요. 골라봤더니 요거 공인본은 금속과자본이고 요쪽은 목판본인데 공인본에는 이게 손수자 변에 오른쪽에 비수비자가 있고 밑에 날일자가 있어요. 네. 4개가 다. 근데 뭐 3개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밑에는 머리 두자처럼 돼 있죠. 네, 이게. 그러네요. 그렇게 돼 있는데 삼성본에서는 요 2번째하고 3번째도 전부 머리두로 바뀌어 있죠. 예. 그럼 이게 그 서지학자들 얘기로는 그게 떨어져 갖고 마모가 돼서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서지학자들 얘기는 거꾸로 삼성본이 먼저 인쇄된 거고 공인본은 한참 후대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인쇄된 거라고 그래요. 그럼 없었던 게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두 글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전체적인 걸 안 보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우리가 나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보려면 나무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네. 우리는 나무 잎사귀를 보고 나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숲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보는데 숲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본다거나 나무 잎사귀를 보고서 숲 전체의 건강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쭉 한 행을 전부 다 6가지 판본을 다 따로 잘랐습니다. 이미지로 잘랐습니다. 실제로 파손한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돼서 보면은 종이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종이 색깔을 빼버리고 글자만 쫙 빼가지고 글자의 면적을 전부 다 한 글자 한 글자씩 추출을 해봤어요. 면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행별로 추출해보면 점점 크기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먹이 묻은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된 순서도 다르고. 왜냐면 목판을 판각을 할 적에 처음에는 작게 돼 있었는데 그걸 붙이고 다시 판각을 할 적에 그걸 침범하지 않으려고 약간씩 바깥쪽으로 파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금속 활자본에 이제 주조 결함들이 있는데요. 금속 활자를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조 결함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금속 활자본 공인본에서 나타나고 다른 데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건 금속 활자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색의 특징으로 인쇄 방법을 이제 판단해 보는데 작게 해놓으면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좀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보면 목판으로 인쇄된 거 D라고 돼 있는 거는 먹이 굉장히 짙죠. 네. 근데 이쪽은 굉장히 옅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럴까? 나무는 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먹이 흡수가 됐다가 한지에 묻어놔요. 근데 금속은 먹을 흡수하지 않잖아요. 그럼 물방울처럼 떼굴떼굴 하니까 묻어야지 인쇄를 하는데 묻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안 되죠. 그럼 거기에 기름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을 만들 때도
기름 성분이 있는 먹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 색깔이 옅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인쇄 연표를 수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한 2년, 3년 걸쳐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번호 난명점 화상성 중도가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직지도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금속 활자 번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번호는 우리나라에 있다. 직지는 없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 및 제안인데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이제 쭉 해보니까 이런 순서로 돼 있더라. 그래서 직지보다 138년 빠르다. 그럼 아까는 78년 빠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영향을 줬을까 안 줬을까 했지만 실제로 138년 빠르니까 구텐베르그의 성서보다는 216년 빠르거든요. 네. 216년이면 강산이 충분히 영향을 몇십 번 바뀝니다. 그래서 구텐베르그 성서보다 이렇게 더 빠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텐베르크한테 이래야 되겠네요. 진짜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 좀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전봇대 요즘엔 전부 다 콘크리트로 돼서 잘 모르시지만 옛날엔 다 나무로 돼 있었거든요. 그 나무로 다 돼 있는데 네. 나무가 말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말라 죽으면 키가 줄어들을까요? 좀 줄죠. 쪽으로 들겠죠. 키는 안 줄어들고 옆으로만 옆으로 줄겠죠. 네. 예. 그래서 목판 인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아무래도 변형이 올 수가 있죠. 나무가 이렇게 돼갖고 점점 줄어들거든요. 요 위에가 명의록이라고 금속 활자로 인쇄됐던 거고 밑에가 목판으로 인쇄된 거예요. 예. 먹색이 다르죠. 예. 그리고 요걸 두 개를 겹쳐가지고 보면 금속 활자로 인쇄된 거는 이게 폭이 깁니다. 근데 목판으로 하면 목판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고. 그래서 나무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국가유산청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제공한 이미지인데 고려사라고 하는 책인데 왼쪽이 금속화자본 오른쪽이 목판 인쇄본입니다. 그걸 두 개를 같이 겹쳐놓고 했는데 보니까 줄어들었죠. 이쪽으로. 그러네요. 작아졌네요. 근데 이거를 관심 있게 보는 사람에겐 보이지만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 자기가 뭘 한다고 1cm 기 서지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티가 안 날 것 그렇죠. 같아요. 그 보려고 해야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공인본하고 삼성본하고 해가지고 보면 공인본이 항상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바꿔가지고 이거를 해보면 이렇게 수축이 돼 있는데 같이 한번 겹쳐가지고 보면 수축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죠. 목판본이 수축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직지는 없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빠른 금속 활자본이 우리가 있다. 더 빠르다. 그것도 인정을 받았다. 와, 오늘 흥미로운 활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귀한 강연해주신 유식 위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재밌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릴레이 특강 지혜 다락방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네. 있는데 이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까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게 내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거야라고 했을 때 어땠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 책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중에 1000권 가져갔는데 거기에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될까 했잖아요. 100만 부가 인쇄됐는데 999만 9,999개는 어디 갔을까? 뭐 왜 하나만 여기 와 있을까? 그렇다면 뭐 이런 것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좀 못했는데 프랑스 사람 어떻게 알아봤을까? 우린 못 알아봤는데. 서양 사람의 입장에서 딱 봤을 적에 내용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럼 내용 이해 못하는데 그런 관심 있는 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인쇄했을까잖아요. 우리는 내용에 관심이지 그 책 뭘로 인쇄했는지 관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달랐던 거예요.